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했지만 특히 코스닥의 성장세가 눈부신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이 벌써 770선을 넘어서 772포인트 선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을 책임져주는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비추기만 해도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좀 시장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시면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나가기 쉬울 테니까 이쪽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배트맨 1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셔서 10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위원님께서 10시에 또 저녁 10시에 위원님께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1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이따 온라인 방송도 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 일단 무슨 이야기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10시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비밀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참여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요즘에 아마 노란색 오픈방인가요? 네. 거기서 제가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다 진짜 잘 가고 있어요. 뭐 기록이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또 좋은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코스닥 진짜 1년 넘어 만에 774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더 갈지 안 갈지. 저는 지금 좀 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천도 얘기하고 있고요. 코스피를 4천도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일 시장, 아니고 다음 주 시장 어떨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주로 제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한 1, 2주 안에 종목을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는 스타일인데, 관련 종목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10시에 유튜브 방송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70선 오늘 코스닥 넘어주면서 좋은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목요일 날 배트맨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이런 날들에 걸리기 쉽거든요. 오늘 장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된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오늘 시장 되게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좋은 흐름이었고,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인들이 잡아주긴 했어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만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기간이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관들은 3거래일 연속 강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돌아와요. 네, 그래서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역시나 계속적인 개인의 매도세는 잡힙니다. 근데 지수가 계속 가요. 뭔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동학개미운동 여기서 끝인가라고 많이 얘기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성공 가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포인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하나 좀 차트를 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주봉인데요. 뭐 월봉도 상관없고 뭐 일봉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를 제가 10년치로 한번 당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2010년부터 볼게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위에 그림이 아니라 아래 거래량입니다. 아래 거래량을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거래량을 여러분들은 10년치 차트 흐름에서 지금 현재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일단 시장 자체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또 코스피에서 만약에 10년 전에 코스피 종목들 대표주들을 사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냉정하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오히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흐름 자체가 코스피만의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제가 10년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0년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더 심해요. 네. 정말 많은 거래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래량이 많으니까 금방 떨어질까? 자, 개개인의 종목을, 종목을 볼 때, 개별주를 볼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쫙 올려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떨어질 흐름에 맞춰서 두 번째 거래량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사실 옵션 만기일, 저는 요즘에 그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신경 안 쓰고요. 오로지 좀 기대하는 것은 현재 정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인데 저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언제 돌아올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들 잘 들어왔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6월 말 7월 초에 잘 들어왔었어요. 그전에 또 안 들어오다가 지금 다시 또 매도치입니다. 개인만이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기관이 이런 모습? 기관이 단타 치나요? 네, 맞습니다. 단타를 하는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들지만 기관이 매도가 나간 만큼 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비율만큼 채워야 되는 게 일상입니다. 그들의 일이고요. 언제 들어올까요?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겠죠. 그 피날레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아직은 올라갈 길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코스피, 코스닥 그냥 어떤 시장이요? 네,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고스란히 나오고 있잖아요. 유동성 장세. 걱정인 건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시장은 계속 갈 수가 있겠죠. 그 시작을 제가 언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죠? 네,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맞춰서 경기 심리가 돌아왔을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면 뭐 연말, 너무 빠른가요? 내년 초 될 수가 있겠죠. 늦어도 내년 중순, 보수적으로 내년 중순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멈춰 움직이죠. 그렇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굉장히 시장이 강한 시장이 불어닥쳐요. 말도 안 되는 대세 상승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부탁드릴 건 끝이 언제냐는 거죠. 항상 버블 뒤에는 여러분 급락 시장이 옵니다. 버블 뒤에는 버블이 꺼져버린다고요. 하나 불안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입니다. 정책 드라이브, 정책적으로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만서도 말을 듣진 않아요. 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의 그냥 흐름에 놔둬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잡아보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거품이 생기고 있죠. 전세가 급등이 나고 있잖아요. 이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버블이 끝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택시장도 같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 자체가 쉽게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겁을 먹지 마시라고. 네.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떨어지는 종목들 다시 오르는 또 시장이 또 오니까 다만 부탁드릴 건 이제 7월, 8월 코스피하고 코스닥 실적 장세예요. 그런데 이번 2분기의 실적은요. 반기 보고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왜? 누가 코로나에서 살아남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뉴욕 증시 어저께 어땠습니까? IT 기술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국내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적 장세, 어떤 종목이 살아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좀 개별 장세지만 시장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종목이 샀다고 떨어졌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잘 버티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좀 한 번씩 참아보는 전략을 꼭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죠. 이제 앞으로 잘 갈 종목들과 안 갈 종목들에 대해서 성적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위원님 늘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얼어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위원님께서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또 정책, 정부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뭐 얘기를 할까 사실 모든 사람들 시선이 쏠릴 거예요. 재밌는 점은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막 살 게 없는 느낌이야. 그래서 사실 뭐 뉴딜, 뭐 그린 뉴딜 다 이런 거 막 쏠리잖아요. 뭐가 될지. 근데 찾아보면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요. 제가 하루에 이제 종목 선택을 위해서 제가 한 1주, 2주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과 종목을 찾아볼 때 하루에 한 1,500개 정도씩 봐요. 거의 다 봐요. 계속 빠르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제가 종목 검색할 때는 진짜 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될 것인가. 이 중에 뭐가 급등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다음 주 초 시장에서 제가 내일은 못 나오니까 다음 주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업종군들과 제가 다 골라오진 못했지만 종목들을 선별해 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한번 다음 주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PPT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한국판 뉴딜 정책 13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직접 하신대요. 핵심은 디지털 친환경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친환경 관련인데 이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저도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이란 말이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이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기쁜 거는 76조 원이라고 한 못을 박았었는데 100조 원 플러스 이제 알파 증액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예요.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오늘 미리 좀 올랐어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조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이 저도 실제로 한 두세 번 봐봤는데 되게 이쁜 돌처럼 생겼어요. 폴리실리콘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솔루션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태양광 패널이 여러분들 특히 아시는 그냥 태양광 패널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하나솔루션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솔루션이랑 OCI 좀 차트를 보고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선은 하나솔루션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죠. 자, 오늘 또 수급부터 볼게요. 빨리빨리 볼게요, 오늘. 왜냐하면 준비할 게 좀 많기 때문에 하나씩 봐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외인 기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수급상으로는 더 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담았으면 뱉어야 됩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습성이기도 하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자주 그러지만 오히려 기관들은 그거를 의무적으로 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가져가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겠다는 거죠. 왜요? 실적 기대감, 정책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의 급등 포인트,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요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요. 그렇죠? 같은 거래량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다음,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자, OCI 보겠습니다. 자, OCI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버렸던 웅진에너지는 왜 상패를 시켰을까? 너무 화가 납니다, 갑자기. OCI는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OCI는 또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수급도 체크해 볼게요. 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기관들이 들어왔어. 얼마나 들어왔나요? 오늘 기관들이 20만 주 이상이 베팅을 했습니다. 그간 잘 들어오지도 않던 기관들이 갑자기 오늘 20만 주를 샀어요. 근데 보험 쪽에서 많이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쪽 많이 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두루두루 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OCI는 차트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해요. 거래량 자체가 5월 중순, 5월 말 그리고 7월 오늘 흐름에서 터진 이후에 주가 상태가 사실 영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역시나 기관들이 매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오늘 단기 고점이 나온 자리다. 내일 오르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장초반 오르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PPT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풍력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CS 윈드 홈페이지에 가서 CS 윈드 건데 이게 봉이 뭐냐면 가운데 이게 풍력발전소 세우는 거 있죠. 기계 요거 큰 거 요겁니다. 이 안에 기계적인 장치들이 꽉 차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많이들 보셨던 거고 그리고 이것도 볼게요. 그래서 풍력 중에서 CS 윈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종목이기도 해요. 제가 보건데 요즘에 좀 이 종목들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CS 윈드가 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 SNC 차트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 이슈를 가는 거예요.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CS 윈드 차트는 아까 태양광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쁜 차트를 보여줘요, 사실. 거래량 터지고요. 안 밀립니다. 한 번 더 터졌죠? 이 정도 조정? 이뻐요. 하지만 그리 깨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터졌죠? 버티고 터지고 갑니다. 자, 이런 상황은 여기서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수급 상황도 꾸준하게 들어왔던 이 포인트에서 단기적인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은 있었지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CS 윈드나 동국 SNG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볼 수가 있죠. 한 번 더 볼게요. 동국 SNC 볼게요. 자, PD님 정신 없습니다. 제가 막 돌리니까. 자, 요 포인트에서 거래량 터져줍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밀리지 않고서 올라가죠. 계단식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골랐을 때는 어떤 걸 가야 됩니까? 태양광은 실적 포인트가 죽어 있어요. 근데 풍력은 살아있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강하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포인트가 더 열려있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PPT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린 뉴딜, 물 관리예요. 물 관리. 사실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꽤나 많습니다. 고르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대표적인 종목들 많은데 뭐 우선 뉴보텍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차트들이 다 이쁘지 않나요? 올라가는 모습들이. 자,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치거든요. 또 이런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도 볼게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 요거는 올라갈 채비를 하는 건가? 아닐까? 아직 약간 고민은 되긴 해요. 또 다음 거 볼게요. 한국주철관. 자, 요거는 또 차트가 올라가기 직전인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셨던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건 있잖아요. 근데 뭐 주철관이나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은 아직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하게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책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펌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음 주 정책에 맞춰서. 근데 제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자세하게 뭘 얘기할지 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도화 엔지니어링보다는 차트를 보아하니 한국주철관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져줬고요. 그리고 살짝 이 정도 각도로 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살짝 올려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이평선 밀집 구간이거든요. 이런 모습. 자, 그런데 볼리저 밴드가 모여 있을 경우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근데 시장의 흐름과 정책 이슈에 맞춰본다면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이나마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 종목 찾아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자, 전기차.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뭘 해야 되나. 자, LG화 홈페이지에 있는 뭐 배터리들이나 그 소재들인데 전기차는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우선 뭐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자면 대장주로서는 뭐 그냥 LG화학 같은 경우 그냥 흔하게 요즘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계속적인 우상승 흐름. 네. 정말 끝까지 요즘에 계속 오릅니다. 크게 봤을 때 이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때 당시 2000 언젠가요? 11년 당시의 고점이 58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53만 원 정도 합니다. 어느 정도 고점 라인까지 이제 올라갔으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 당시의 시장 흐름, 시장의 규모와 이 당시의 시장의 규모 자체 시작했던 시기였고 지금은 다른 시장이잖아요. 매출 규모가 달라진다고요.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월봉으로 볼게요. 이 커다란 구간 자체, 이 구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으로 봐요. 네,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업할 수 있는 큰 구간. 하지만 부탁드릴 건 종목이라는 것은 항상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주로 차트를 볼 때 매수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런 타임에서는 사실 매수는 잘 안 들어갑니다. 제 취향이기도 한데요. 이게 가운데 이제 검은색 선이 25일 선이에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빨갛게 상단과 하단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선 하나 60일 선인데 사실 저는 주로 매수한 타이밍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살짝 깨는 흐름을 저는 주로 좋아합니다. 깨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그리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약간의 좀 오름세가 나오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아까 살펴보니까 어떤 종목이 그렇게 비슷하냐면
한국주철관이 요 라인에서 좀 잡아주면서 약간 횡보하거든요. 요런 느낌의 좀 차트를 나와야 돼요. 이건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이런 느낌의 차트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LG화학은 그거랑은 너무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를 보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포인트.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다 좋지만은 약간의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 한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정말 잘 간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근데 크게 열어서 보자면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 갈 길은 더 많아요. 그냥 고생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그 어느 종목처럼. 레벨업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코로나 맞았고 그냥 다시 원상 복귀돼서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가격을 그리면서 가는데 전 고점 포인트 자체가 보시자면 6만 원대가 잡혀 있잖아요. 이 라인 자체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요? 실적 장세,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 있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천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은 한번 레벨업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바닥부터 해서 올려친 종목이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찾아보시면 역시나 이제 전기차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부터 올려쳤는데 이 긴 박스권 구간을 이겨내고 1년 동안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은 올려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거래량 자체도 이제 좀 올라왔는데 터져요. 그러니까 그간에 안 나오던 거래량 자체가 잘 보시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또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또 볼게요. 자, 수소 스테이션, 수소차 관련인데 저는 수소차 뭐 부품도 다 좋은데요. 요건 이제 실제 존재하는 스테이션입니다. 그 EM 코리아에서 주로 다 하고 있는데요. EM 코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요즘에 보면은 뭐 방송가에서 여기저기에서는 이제 추천이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EM 코리아. 그럴 수밖에 없는 차트 모양입니다. 그렇죠?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모습? 거래량이 터졌는데 꺾이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괜찮죠? 거래량 터지고 안 꺾이죠? 거래량 터지고 주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 5일선을 타고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21선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조심해야 돼라고 하지만 제가 이게 검은색 라인이 2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어떻게 해요?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을 타면서 가는 종목이에요. 타면서 간다고요. 정말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놓지 않는 거고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수소 플랜트. 이것도 EM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수소 플랜트? 이게 뭐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금속 재련 공업에 수소, 산소, 고순도 산소를 동시에 활용.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제조해가지고 압축용기에 충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 용접을 할 때도 고순도 산소. 매연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아주 안 좋은 공기들이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 아닐까요? 그러니까 EM 코리아는 진짜 이쪽 관련해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목이 오르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빼먹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빼먹을 수 없죠.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연료 전지 만들어내는 건데 두산 퓨어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종목들을 제가 계속 이제 얘기 드리다 보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도 정말 극소수고요. 정말 종목이 광범위합니다. 자, 두산 퓨얼셀이에요. 얼셀 아니고 얼셀입니다. 저도
가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두산 퓨어셀. 자, 오늘 6%가량 올라섰는데 이 종목 또 재밌는 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뭔지 보세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한 3번째 말한 지금 4번째인데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거래량 터졌어요. 주가 안 밀리죠. 이렇게 가죠. 거래량 터졌어요. 주가 안 밀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래량 터져요. 그렇죠. 주가 안 밀립니다. 자, 이런 종목은 꺾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에요. 아셨죠? 한 번 더 해요. 거래량 터지고 주가 안 밀리는 거. 터지고 안 밀리고 터지고 안 밀리고 횡보하는 거.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있는데 이 포인트 확대 좀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보시면 밑꼬리 닿잖아요.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밀리다가 잡잖아요. 정말 관리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누가 주가 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관이 되시겠죠. 외인이 되시겠죠. 하지만 정말 좋은 모습이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냥 표현이 좀 애매했어요. 이제 자전거 관련주인데 뭐 삼천리 자전거도 있겠고 이게 삼천리 자전거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자전거 회사가 전기 자전거. 네. 이게 그린 뉴딜로 묶여 있어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메인 상단에 있는 게 전부 다 전기 자전거예요. 요즘 이제 자전거 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편한 그냥 자전거를 잘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먼저 잘 팔리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삼천리 자전거도 요즘에 차트 보신 분 계신가요? 장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와, 이게 이렇게 많이 가고 있었어요. 저도요, 정말 관심 없다가 이때쯤 잘 가는구나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네.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전거 쪽은 제가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별로 관심 없게 봤던 종목인데 왜냐하면은 뭐 2차 전지나 수소나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봤는데 이것도 은근히 좀 나오더라고요. 역시 말씀드렸던 거래량 터지고 안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와요. 괜찮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별로긴 한데 다시 좀 터지긴 했거든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밀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1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고 또 하나 저는 제조업과 바이오와 제조업을 결합시킨 그런 종목들을 많이 봐요. 네.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도 많이 보시고 어찌됐든 대세는 그린 뉴딜로 디지털 플러스 친환경 쪽. 사실 다른 업종 더 많습니다. 봐야 될 것들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방송 끝나고 서울경제TV 더하기죠. 네. 이쪽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76조에서 100조로 넘어갔다는 거 꼭 기억하신다면은 아마 다음 주에 이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윤 위원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꼭 챙겨봐야 되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뒤에 10시에도 위원님께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10시부터 위원님께서 또 종목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 저희는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되시기만 하셔도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오늘의 업종과 종목 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이 네.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 우리 위원님 네. 그 별명이 셀트리 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징주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왔어요. 네, 셀트리온 네. 삼형제가 오늘 소식이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짧게 좀 이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게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미 도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30만 원도 말씀드렸고 20만 네. 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려왔는데 2018년도 초에 이제 30만 원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현재 구간 때 사실 이 종목이 거래소까지 갔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의심은 없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은 좀 한계성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아, 너무 올라왔나요? 올라가기도 했지만 경쟁자들이 자꾸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더 크게 오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거든요. 뭐 삼성 바이오도 있지만 SK 바이오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그쪽에서도 이제 새로 매출처를 올릴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많은 자금들이 바이오 쪽으로도 몰리기에도 또 바이오만 매수가 들어가기에도 사실 좀 곤란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셀트리온의 매출 성장성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 더 먹을 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상승은 분명히 하지만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급등한 상황이라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정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부탁드릴 것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거 좋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정을 이용해 매수 천천히 하시고 좀 길게만 보시면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저평가된 바이오주 많습니다. 셀트리온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알코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보시고 다른 종목군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바이오 관련해서 이 종목군만 또 너무 편식하는 것도 좋진 않다 말씀을 드렸고 제발 눌림 몫이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과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유익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도 네네. 그린 뉴딜 관련 종목일까요? 그렇죠. 그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그린 뉴딜인데 아까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동국 SNC인데 이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현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쏠림.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주목되냐면 그냥 주도주로서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으로서 계속 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맞춰본다면 동국 SNC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이 종목은 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목표가도 사실 너무 이미 오늘 왔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성장성과 매출 추세를 맞춰본다면 쉽게 꺾이지는 않고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건 만약에 이제 오늘 잡으신다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긴 했지만 여기보다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한 4,000원, 4,500원 정도 사이가 가장 안전한 구간이긴 해요. 네. 최근에 너무 올랐어요. 정책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정부 정책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정책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당분간은 그에 따른 하락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하락이 나오면 5,000원 정도 구간대가 매수할 수가 있는 가격이 오겠죠. 다만 부탁드릴 것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유지하고 가는 정책입니다. 그러하니 부탁드릴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큰 조정 이용하시고요. 이미 이 종목은 사실 들어가기 좀 늦었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합니다. 내일장 조정이 온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맞춰서 급등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전략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업종과 종목은 한국판 뉴딜 정책주 중에 동국 SNC였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눌림 몫이 매수를 공략해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500원, 가격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해봤으면요. 내일을 준비해야겠죠.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공략주 시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지만 목요일이시라 이제 좀 불리한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어떤 베스트 공략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은 죄송스럽게도 이제 한국알코올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사실 목표가를 잡았던 가격을 넘어서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체 좋으니까 종목 자체가 네. 많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따라가셨다거나 지난주거나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바닥에 잡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현재 그 구간대이긴 해요. 아직 그래서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SM처럼 좀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관련 한한령 해제 중국 이슈 맞춰서 가는 건데 네. 약간 아쉽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기관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아직 아니야. 아니야, 이제 바닥이야. 이게 약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반반인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어떻게 주가가 바닥으로 가긴 더 이상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조금씩 매수해 두신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곧 나온다는 거죠.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최근에 사실 이 IT 관련주들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어제도 나스닥 기술주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게 하이닉스도 좋지 않을까. 23일인가 발표할 겁니다.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IT 관련주들 실적이 2분기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왜 뉴욕 나스닥, 왜 우리나라 현재 IT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까요? 자, 그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맥이라는 종목인데 뭐 1,300원 이다 보니까 이거 완전 너무 싼 거 아니야? 시총은 3,500억 정도 합니다. 네. 결코 이제 작은 종목은 아니고요. 실적을 좀 체크해 보자면 실적은 보통 한 1,600억 정도 매년 2018년에 1,400억 정도 했고요. 2019년에 한 1,700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790억 했어요. 현재 1분기예요.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거의 매년 뭐 110억, 120억, 107억 이렇게 하다가 올해 1분기에 104억 했거든요. 터치스크린 모듈 쪽에서 IT 부품 쪽으로 이제 강자 중에 강자인데 2분기 때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실적은 어떨까? 근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오늘 목요일에도 운이 좋았던 게 오늘 첫 올라가는 자리인데 거래량,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 이 종목이 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대를 했던 이 종목이 보통 하루 거래량 자체가 많은 날 뭐 1,000만 주, 1억 주 이렇게 거래가 돼요. 네. 거래량은 정말 시원합니다. 쉽게 사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정말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진짜 지지부진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1,400원 아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오늘 나온 게 외인이 140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 정말 외인이 140만 주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보고 있는데요. 외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사?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살까? 네. 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미국발 이슈에 따른 외인들의 한국에서의 저평가된 IT주들에 대한 코스닥 관심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2분기 때 조금만 잘 나와준다면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은 이미 몇 년치 그 이상을 다 해버린 겁니다. 올해 실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 수급상으로도 외인들, 사실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기관들이 담을 때가 됐어요. 네. 너무 버려두고 있는데 실적 보고 들어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흐름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니라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탈 수가 있겠죠. 사실 S맥의 자회사들, 네, 굉장히 좋은 회사, 바이오 회사도 많고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많습니다. 네, 코로나 이슈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성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종목, 종합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종목 정말 많이 예전에 오를 때는 한참 이전에 10년 전에 가격이 뭐 3,000원대,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져보자면 거의 뭐 조 단위까지 가까이까지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또 주목하는 건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의 거래량 자체가 예전과는 달라요. 그 옛날과는 아예 달라요. 상황 자체가. 보세요. 10년 넘은 차트에서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안 보이거든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이거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 거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거 나갔을까요? 별로 안 나갔어요. 그대로 있고 최근에 다시 잡았고요. 이날 언제인가요?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터졌을 때 주가 많이 올랐다 내려왔는데 이 거래량 터졌을 때 물량 이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예요. 나오려면은 똑같이 장대 양봉 뭐 음봉 떠야 돼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오늘 또 터졌다. 자, 이렇다는 것은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이거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자, 보겠습니다. 자, 바닥 라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점 라인 형성 자체는 2,000원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올라왔던 종목이고 여기까지도 안 봅니다, 저는. 얼마나 보냐면요. 매수가치 자체는 사실 한 1,400원 정도에서 아래로 가능한 한 싸게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능한 싸게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시고 목표가를 1,600원 보는데 이 구간 자체는 여기 라인이에요. 5월 달 보여줬던. 그러니까 사실 고점이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직 거의 도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한 1,300원 정도 봅니다. 사실 이 라인은 아직 깨지도 않았어요. 깬 적이 없던 라인입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깬 적이 없는데 이번에 깬다면 이거는 빠르게 손절해야겠죠. 손절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큰 무리감이 없어요. 마이너스 뭐 한 4%, 5% 될까요? 크게 걱정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 들어가시고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S맥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베스트 공략주를 준비해 주신 종목 S맥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 1,400원 아래로 가능한 한 싸게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1,600원, 손절가 1,3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밤 10시 잠시 뒤에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이고요.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